옛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안동 김씨 가문의 깊은 대숲 속 한옥에는 16의 시집과 20의 남편을 잃은 연희 마님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6년이 지났지만 마을에서는 여전히 젊은 과부에 대한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지요. 그녀의 고운 얼굴과 가녀린 허리는 남정네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밤마다 홀로 지내는 그녀의 방을 상상하며 음탕한 생각을 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 마님은 시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해 절개를 굳게 지키며 살았지요. 어머님, 오늘 차는 어떤 색으로 드리면 좋을까요? 저번에 시장에서 사온 쪽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봄이 오니 연두색이 좋겠구나, 연희야. 그런데 요즘 내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구나. 괜찮습니다. 그저 봄바람에 꽃가루가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이제 내 아들이 떠난 지 6년이니 내가 과부가 된 지도 벌써 6년이구나.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도 너가 홀로 늙어가는 것도 늘 걱정이구나. 어머님, 윤씨 마님은 유일한 아들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는 슬픔이 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제 이름은 대길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너 어디서 배웠느냐? 말투가 보통 일꾼 같지 않구나. 그리고 내 손, 그렇게 크고 굵은 손으로 섬세한 일도 할 수 있겠느냐? 예, 절에서 잠시 글을 배웠습니다만 중이 될 뜻은 없어 나왔습니다. 손이 크긴 하지만 어떤 일이든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집에 머슴이 필요하긴 하니 한번 일해보겠느냐?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길은 그 집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를 알고 예의범절이 바른 보통 머슴과는 다른 젊은이였지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그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연희 마님은 처음에는 대길을 경계하며 멀리했습니다. 대길이 벌써 한 달이나 됐네. 일도 참 잘하고 말투도 반듯해서 윤씨 마님이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신다네. 과찬이십니다. 이 집에서 거둬주신 은혜가 크니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지요. 그런데 연희 마님은 왜 그리 널 피하시는지. 사실 마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남자를 잘 모르신다네. 마을 사람들 말로는 첫날 밤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하더구나. 그런 말씀은 저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아이고, 내 얼굴이 왜 그리 붉어지나? 내가 보기엔 마님도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던데. 이 나이 먹은 눈이 아직도 그런 건 알아본다고. 대길의 가슴은 춘단의 말에 요동쳤습니다. 실은 그도 연희 마님의 아름다움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지만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면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관절염이 심해져 산에서 약초를 구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던 연희 마님은 자진해서 약초를 구하러 가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위험할 수 있다며 대길을 동행시키기로 했지요. 아이고, 이 무릎이 또 쑤시는구나, 연희야. 내 관절약을 지을 약초가 떨어졌구나. 산에 가서 좀 캐와야겠다. 어머님, 그런 험한 길을 어떻게 가십니까?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엔 위험하지 않겠니? 괜찮습니다. 뒷산이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다. 대길이를 데려가거라. 약초 이름도 알려줘야 하고 무거운 것도 들어야 할 텐데. 하지만 어머님, 저와 머슴이 단둘이 산에 간다면 마을의 소문이, 마을 사람들이 또 수군거릴 텐데요. 소문은 내가 감당할 테니 걱정 말거라. 내가
위험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희 마님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 연희 마님과 대길은 함께 뒷산으로 약초를 캐러 떠났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두 사람 모두 어색한 침묵 속에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대길아, 약초는 산중턱에 많다고 하니 조금만 더 올라가자. 네, 마님.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글을 안다면서? 어디서 배웠니?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잠시 절에 머물렀을 때 스님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중이 될 뜻은 없어 나왔지요. 그랬구나. 어서 약초를 찾고 돌아가자. 두 사람이 가파른 산길을 오르던 중 연희 마님의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이 찾아왔지요. 마님은 본능적으로 뒤에 있던 대길을 향해 손을 뻗었고 무언가를 붙잡았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황급히 대길의 팔을 잡으려 한 것이지요. 마님. 마님이 잡은 것은 대길의 팔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대길의 아래를 붙잡은 것이었고 그곳에 있던 대길에 그것이 마님의 손에 느껴진 것이지요. 마님은 당연히 팔뚝인 줄 알았던 것이 그것이었다니 하며 처음 경험해보는 그 크기와 단단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막대기처럼 굵고 길었으며 그녀의 작은 손으로는 다 감싸지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미끄러져서. 아닙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 후 두 사람은 말없이 약초를 캐고 서둘러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각자의 마음속에 그 순간의 감각만 간직한 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연희 마님은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에 느껴진 그 감각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짧은 혼인 생활 동안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각에 마님은 스스로의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생각인가. 내가 미쳤나 보다. 하지만 그 크기와 단단함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체면 없는 여자가 됐구나. 한편 행랑채에서는 대길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님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처음 느껴보는 강한 감정에 혼란스러워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은 천한 머슴이고 마님은 고귀한 양반가의 여인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마님은 참으로 고우신 분이다. 하지만 나는 천한 머슴. 이런 생각을 하다니 불경스러운 놈이 됐구나.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마당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붉어져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없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어제까진 서로 말도 안 하더니 뭔가 달라졌어.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마님과 대길이 단둘이 산에 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 사람들은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어제 연희 마님이 머슴과 함께 산에 갔다는데. 정말? 그 고운 과부가 머슴과 함께 뭐 하러 갔대? 무슨 소리요? 그건 약초를 캐러 간 것뿐이오. 윤씨 마님께서 직접 보내신 일인데.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젊은 과부와 혈기왕성한 머슴이 단둘이 산에 간다는 게 말이 되나? 혹시 그 머슴이 특별한 재주라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 머슴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 난 얼핏 봤는데 키도 크고 어깨도 넓던데? 그런 사내들이 보통 아래도 크다고 하더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우리 마님은 절개가 굳은 분이시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 마을에서 가장 권세 있는 양반인 이참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참판은 오래전부터 사고만 쳐 집안의 골칫덩이인 자신의 조카를 연희 마님과 혼인시키려 했던 사람이었기에 이 소문을 듣자마자 화를 내며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윤씨 마님,
요즘 대개 소문이 마을에 자자오. 젊은 과부가 머슴과 어울린다니. 채통이 있소. 내 조카를 데려와 혼인시켜야겠소. 더 이상 저 과부가 양반 망신시키게 놔둘 수 없소. 참판께서는 남의 집 일에 참견하시기 전에 대개 조카가 기생집에 출입한다는 소문부터 막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슨 얼굴로 우리 연희에게 혼인을 강요하시오? 무슨 소리요? 어디서 그런 허튼 소문을?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제 며느리는 절개에 있는 여인이오. 참판께선 더 이상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윤씨 마님은 단호하게 이 참판을 물리쳤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늘 조용하던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윤씨 마님은 긴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 대를 이을 손자도 없이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지요. 윤씨 마님은 우연히 행랑채 근처를 지나다가 대길이 글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대길이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양반들만 읽는 논어를 유창하게 읽고 있었지요. 윤씨 마님은 이튿날 아침 대길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대길아, 어제 내가 논어를 읽는 것을 보았다. 내 출신이 보통이 아닌 것 같구나. 사실대로 말해보려. 어르신, 죄송합니다. 숨길 생각은 없었으나 두려워 말고 말해보거라. 사실 저는 삼남관찰사를 지낸 정 대감의 서자입니다. 정실 부인의 모략으로 어머니와 함께 쫓겨났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시자 홀로 떠돌다 이곳에 왔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면 아버지께 더 큰 해가 갈까 두려워 머슴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양반가의 자제라면 그를 아는 것도 그 바른 행실도 이해가 되는구나. 하지만 어르신, 제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저 이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알겠다. 하지만 대길아,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구나. 우리 며느리 연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솔직히 말해도 된다. 난 벌써 다 알고 있다. 마님은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제가 감히 마음에 품을 수 없는 분이지요. 하지만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씨 마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길의 진심 어린 고백에서 진정한 마음을 읽은 윤씨 마님은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연희 마님의 마음도 확인하게 되었지요. 연희야, 너에게 솔직한 말을 하려 한다. 내가 평생 혼자 살기를 바라지 않는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내 아들이 너무 일찍 떠나버렸지. 너는 아직 젊고 아름다운데 평생 과부로 살기엔 너무 가혹하다. 만약 내가 다시 인연을 만난다면 나는 그것을 막지 않을 것이다. 어머님, 하지만 제가 어찌 서방님을 두고 내 아들도 내가 행복하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혹시 대길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님. 그는 우리 집 머슴인데 어찌. 내 얼굴이 다 말해주는구나. 하지만 대길이가 사실은 정대감의 서자라는 것을 알고 있니? 네? 그게 무슨... 윤씨 마님은 대길의 진짜 신분에 대해 연희 마님에게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연희 마님은 그제서야 대길이 보통 머슴과 다른 이유를 이해했지요. 하지만 어머님, 그렇다고 해도 이미 제가 과부인데. 우리 가문은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다. 내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너는 아직 젊다. 대길은 비록 서자지만 양반의 피가 흐르고 마음씨도 바르고 학식도 있다. 무엇보다 너희 둘이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구나. 어머님,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다. 내가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허락한다. 나는 많은 고민 끝에 결심했다. 대기를 우리 집안의 양자로 드리려 한다. 그러면 그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고 너와의 혼인도 자연스러워질 테니. 연희 마님은 시어머니의 말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대기를 양자로 들여 가문의 대를 잇게 하고 연희 마님과 혼인시켜 두 사람의 행복도 찾아주려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윤씨 마님은 대기를 사랑채로 불러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길은 처음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에 말을 잇지 못했지만 윤씨 마님의 진심 어린 설득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라, 내가 너에게 중대한 제안을 하려 한다. 하늘이 우리 집에 너를 보내준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아들을 일찍 잃었고 대를 이을 손자도 없다. 그리고 연희는 너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평생 혼자 살기엔 너무 가혹하다. 대기라,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 우리 집안의 대를 잇게 하고 싶구나. 어르신, 저를 양자로요? 그런 큰 은혜를. 하지만 저는 서자에 불과한데. 피는 피다. 정대감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귀한 신분이다. 더구나 내 인품과 학식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지. 내 너를 양자로 삼고 연희와 혼인시키고 싶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줄 의향이 있느냐? 어르신, 감히 제가 마님을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사실 제 마음은 오직 마님 한 분을 향해 있습니다. 평생을 마님 곁에서 모시며 이 가문을 지키고 싶습니다. 대기라, 내 아들은 떠났지만 이 가문은 계속되어야 한다. 어르신, 그런 큰 은혜를. 평생 어르신의 아들로서 연희 마님의 남편으로서 가문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길은 양자가 되어 가문의 성과 이름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머슴 대길이 아니라 김 가문의 적자 김대길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자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들었나? 김 참판댁에서 머슴을 양자로 들였다고 하네. 아니 그게 무슨 일이야? 양반가의 처남 머슴을 양자로? 천한 머슴이 아니래. 알고 보니 정대감의 서자였다고 하잖아. 정대감이라고? 삼남간 찰사를 지낸 그 정대감? 소문은 빠르게 퍼져 이 참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참판은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지요. 이게 무슨 소리요? 천한 머슴을 양자로 들이고 연희 마님과 혼인시킨다니. 양반가의 채통이 어디 있어? 참판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길은 천한 머슴이 아니라 정대감의 서자입니다. 이것이 정대감께서 직접 보내신 서찰입니다. 시어머니는 미리 정대감에게 편지를 보내 대길의 신분을 확인받고 자신의 집안의 양자로 드리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대감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시어머니의 뜻에 동의했고 대길을 인정하는 서찰을 보냈던 것이지요. 정령, 이것이 정말 정대감의 서찰이오? 그렇습니다. 정대감께서는 대길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셨고 우리 집안의 양자가 되는 것에도 동의하셨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소이다. 서찰을 확인한 이 참판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고 물러갔습니다. 정대감은 삼남지방에서 가장 권세 있는 양반이었기에 그의 서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대길의 신분은 이 마을에서 인정받기에 충분했지요. 이제 대길과 연희 마님의 혼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마을에서는 화려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양반가의 예법에 따라 치러진 혼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고 정대감도 멀리서 축하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붉은 비단 패백 위에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들, 색색의 비단천으로 장식된 혼례상, 그리고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대길과 연희 마님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두 사람의 혼례를 지켜보았지요. 오늘 우리 집안의 새 아들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구나. 대길아, 이제부터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 연희를 지키고 가문을 이어가거라. 네, 어머님. 제 목숨을 다해 마님과 가문을 지키겠습니다. 혼인 후 대길은 양자로서 김 가문의 대를 이었고 정대감의 도움으로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학식과 재능은 출중했기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것도 시간 문제였지요. 한편 이참파는 자신의 조카가 기생집을 드나들다 병을 얻어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하늘의 징벌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혼인 이후 1년이 지나 산뜻한 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매화꽃이 활짝 피어 향기를 뿜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지요. 연희 마님은 배가 불러와 아이를 곧 낳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머슴에 대물에 깜짝 놀란 마님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대물이란 외모나 신분이 아닌 사람의 내면에 있는 참된 가치임을 깨닫게 된 이야기였지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연희 마님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고 대길은 정대감의 후원으로 높은 벼슬에 올라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의 탄생으로 가문이 이어짐을 기뻐하며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때로는 우연한 사건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마님의 손이 우연히 머슴의 대물에 닿은 그 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외적인 대물이 첫 만남의 계기가 되었지만 진정한 대물은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랑과 신뢰였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인연이 때로는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답니다. 그것이 비록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